시작합니다. 그 녹화 들어가는 거야 또? 네, 자주 화학계는 녹화 열심히 잘해. 그래도 다 써먹을 때가 있어, 그지? 네. 내가 여기서 하는가? 모든 예술을 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어렵고 또 힘든 것이 감상하고 평론. 그리고 모든 예술이 평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미 그 계통은 최고도로 올라가. 평론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평을 올바로 할 수 있고 평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원래 평론이 아니고 그게 품평이라고 해요. 품하고 평하는 거. 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1등품, 2등품, 3등품 그게 보통 신묘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품, 묘품, 능품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품 자리를 매겨놓는 것이 바로 품이고 그러고서 그 품에 해당이 된다든가 또는 그 품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하는 것. 왜 그러냐 이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게 바로 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바로 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매김이고 평은 거기에 대해서 품을 한 거에 대한 이유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었냐면은 우진남북조에 그것이 원래 보면은 그 인물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 관직들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저 덕수궁 이런 데도 봐도 구품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일품, 종일품 양쪽으로 정하고 종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 품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정승 같은 경우는 정일품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또 정일품, 정상품, 당상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로 품이에요. 그러니까 서예도 일품이 되려고 그러면 일품에 되는 그 조건과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작품의 설명 이런 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게 평이다 하는 얘기죠. 뒤에 그것이 발전돼서 평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감상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상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감상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작품을 한번 봐야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봤었을 때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문제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글씨 형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의 어떤 장법 이런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대개 좀 조감식이라든가 위에서 보는 것하고 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자꾸만 올린다고 하면은 작은 부분을 보면서 작은 부분을 보고 점점 넓은 데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피력이 점과 피력이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피력을 부분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한 글자를 보고 그 한 글자가 또 나아가 가지고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논문도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작품 분석할 때 이거 분석하기가 그냥 뭐 쥐파먹은 듯이 중간중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체계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서예는 용필과 결구로 크게 나눠져 있다. 용필이라고 하는 것은 붓을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필법, 은필법, 뭐 지필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첫 택이 방필로 들어갔느냐 원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요. 되게 방필로 들어가고 그러면 글씨가 좀 날카롭고 굳세고 이런 반면에 원필로 들어가면 부드럽고 윤색하고 온화하고 또 웅장한 이런 그 품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첫 택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좀 그런 것이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체를 봐서 점점 밑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전체의 품격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품격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근데 대개 보면은 전자의 경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아까 그 결구, 용필과 결구라고 그러는데 결구에는 결자, 행기, 장법이 들어가 있어요. 결자는 한 글자의 그 짜임새를 말하는 거고, 행기는 행과 행 사이의 행간의 그 짜임새를 갖다가 그 흐름, 이러한 것을 행기고, 장법은 이 전체의 글자가 다 모여서 한 작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곡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좀 고급적으로 감상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그런 사람, 어제 그 신승훈 그 문화위원장님이 그 하신 방법처럼 내용을 보는 거야. 그 내용을 보면 뭘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학양이라든가 기사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고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강조되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학식과 학양과 또 이 작품의 주제가 뭔가 또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은 내용을 보야지. 피력과 이런 걸 보면 조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형과 그 내용 이렇게 이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형식과 내용이라고 합니다. 형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같이 뭐 용필, 결자 이런 것이겠고,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작가의 내면 세계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 지금 한국 사단에서 하는 것들은 그 내면 세계 이러한 것들을 물론 강조하지만 나타낼 수가 없어.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작품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이런 맛들이 내용과 이런 것이 좀 없고 그냥 조형만 보여주는 이런 것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건 우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어예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전시의 그 전체 제목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 위에 거를 갖다가 예서로 놓고 아래 거를 갖다가 한서로 썼기 때문에 그 예서 이런 어떤 표제어가 더욱 그 중심이 잘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아래 같은 경우를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건 뭐 옛날에 1983년에 쓴 건데 그 당시는 제가 저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아래를 그냥 칸 접고 쓴 것처럼 이렇게 행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 당시는 저렇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 변화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요 유어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렇게 쓸만한 그런 잘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피력과 그런 것이 저기는 전부 다 보면 원필이잖아요. 네. 예설에 들여서 그래서 운운하고 꽉 짜져져 있고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삐칠 것 같아 이렇게 삐쳐져 가지고 참 그런 내용도 저렇게 쓸 사람이 과연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유어회를 썼는데 딴 사람들은 저거를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발문을 그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유어회하고 이것만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달리 보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국전 그 처음 작품이에요. 1977년에 국전 처음 작품인데 그 당시 이게 임을령이죠. 근데 저거 낙관을 한번 보세요. 저 낙관 보면은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숙하게 그지없어. 저것도 얼마나 연습해가지고 정말 저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남고 여기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그지없다. 되게 좋은 방법은 요 두 장 찍어서 요 밑에 공간하고 여기 공간하고가 비슷하면 좋아요. 지금 요런 상황에서.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되도록이면 아래가 시원하게 남는 게 좋은데 이 정도부터 했으면은 큰 무리가 없지 한 요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렇지? 그럼 아래가 시원한데.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숨통이 없다고 뭔가 이렇게 좀 쭉 나가가지고 이게 균형이 난 이게는 이래야지만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볼 때 이게 균형은 전혀 아니라 그냥 뭉쳐져 해가지고 애만 쓰는 거야.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쭉 나가고 이거는 좀 모아져서 좀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참 오해하기가 쉬운 거가 획이 여기까지 쭉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기르면은 요만큼의 그 공간이 막 있잖아요. 이 공간을 생각해서 붙여줘야 돼. 지금 이거 나와가지고 요 공간하고 요 공간하고 맞추면은 분명히 거가 비어 보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저 이렇게 나눌 때 소만근 한 건하고 새 한 건하고 누가 더 무거운가? 어떤 게 더 무거운가? 솜 한 건하고 새 한 건하고 쇠가 더 무거워요. 똑같지. 지금 한 건이니까 똑같지. 똑같은데 부피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분배를 할 때 질적 그 분배냐, 양적 분배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는 선면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고 면하고 적어 했을 때 적은 부피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피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질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둬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끝에 보여주는 거 이런 걸로 하니까 이 개념이 좀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많이 해보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소만 건하고 새한 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꼭 그 오해하기가 쉬워. 한 건은 똑같잖아. 근데 부피가 다르다. 부피가 달랐을 때 쇠한 건하고 소만 건은 같은 돈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클 수가 있고 어떤 건 작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량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건 안유진 선생한테 내가 써준 건데 이것도 85년에 써준 건데 그 당시 내가 잘 썼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써가지고 그 형님도 이걸 되게 그 아끼고 했었었는데 집이 이게 큰 부피를 차지하니까 늘 걸지 못하고 있었노라 그래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가져왔어요. 이것 좀 한다. 그래서 내가 첫날 이렇게 가서 그걸 뜯어보는 순간에 나는 그때 굉장히 잘 썼다고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을 했었어.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당시 이런 핵 같은 거 지금 이런 핵 같은 건 나오기 힘들어요. 참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거는 요건 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왜 약간 실망을 했었냐면 이 안에 공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했었잖아. 초학자들 처음에 할 때는 피레기 우주가 되니까 이 내공이 작아요. 지금 여기다가 내공만 조그맣게 키우면 이 글씨가 확 팽창력이 나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획 우주로만 하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획만 살아있으니까 안에 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미녀 이렇게 보면 일단부터 눈부터 크잖아. 크지 않나? 미인 좀 잘 봐봐. 세우느냐 쟤는. 미인 보면 일단 이목구비가 크고 서양 여자들도 이렇게 좀 멋있는 애를 보면 이목구가 입도 크고 막 이래. 눈도 크고 뭐가 시원해. 그래야지 뭐가 좀 갖추고 좀 그렇거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애써서 간격만 잘 맞췄고 필형만 우주가 됐지. 지금 내가 쓰는 거는 뭐 딴 거 보면 많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 가운데 공간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공간도 글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은 괜찮은데 안에 내공이 없으니까 그냥 뭉쳐져만 떡 뭉쳐놓고 떡을 이렇게 잘 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피렉 같은 거는 굉장히 좋지. 실하고 차분하고 이런 거가 이렇게 무리 없이 부드럽게 나오면서 힘 있게 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연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달라. 이거는 조금 내용물이 없어. 이거는 뭔가 부드러운 곡선 속에 절이 있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니까 파책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직선이잖아. 직선돼서 밑에 싸움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절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고 좀 이렇게 율동감 같은 거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면 너무 간결해가지고
깨끗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런 그 내용물이 좀 있어야지. 근데 되게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기가 쉬워. 분명히 이렇게 해서 다운같이 딱 되고 이렇게 좀 다르죠. 또 이건 아까 그 철자가 이거보다 좀 길게 나오니까 그 좀 시원하죠, 그렇죠? 시원한데 이때만 해도 어떤 행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글씨 전체를 보면은 글자가 똑같죠, 글씨 크기가. 쓰기만 행서식으로 이렇게 흘렸었지만 해설을 또박또박 해가지고 해서 조금 흘린 것 뿐이야. 그리고 글자를 꼬박꼬박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전혀 행기도 없지, 글씨 크기가 대소가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니까 변화도 없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거는 필행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요것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반듯해요. 이것보다는 조금 요염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거 행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줬으면은 행기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서 그래야지 이게 그래서 이래야지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 글씨는 실패작이다.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율동미라든가 어떤 그 행기, 아까 그 결구에서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었지. 결자, 행기, 장법. 행기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필액은 저 중화하고 좀 이렇게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거의 다 똑같아요. 글씨 크기가. 글씨는 항상 대소, 강약 이게 비수가 있어요.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또 살기고 파리하고 또 장단 길고 짧고 그것만 조금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도 지금 이거를 만약 읽으려고 하면은 개해 춘일 서화 담 선생시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이게 만약 그 우리가 보통식으로 읽는다고 하면 개해 춘일 서화담 선생시 이렇게 읽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딱 잡아가지고 개해 춘일 서화담 선생시 이렇게 네. 쓰면은 네. 이 운율이 나와. 네. 근데 저것은 글씨만 썼던 것이지 안에 전혀 학양과 문기와 무슨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쓴 것이지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정성되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는 좋은데 아직 작품의 역량으로서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 세련됐고 전체가 지금 어떤 이런 거 크고 작고 벌써 이렇게 크고 작고 요 변화만 보여주더라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쇠한근하고 소만근하고 똑같다고 그랬었잖아. 이게 쇠한근이고 이게 소만근이야. 그러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어떤 질적으로서는 똑같은데 양적으로서는 이게 많고 이게 적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무게 중심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전체가 보면은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살짝이 없어. 잘했어. 여가 만약 굵어진다고 그러면 여가 답답해져.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무튼 이런 지금 이런 것도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걸로 하나 해줘가지고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근데 이런 거는 아까 간격만 좀 줬었지. 여기다가 조금만 강약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더 좋았었는데 거기까지는 예술적인 비감이 아주 떨어질 때야. 바보 같은 놈이. 그러나 전체를 저 보면 굉장히 그 검소하고 뭐랄까 진실이 담겨져 있고 깔끔하면서 요령을 피지 않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거 발필이라는 거가 바로 이제 기필이거든요. 기필 또는 그 뭐 낙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발필처에서 더욱 그 중요한 것은 제득필이다. 이 제득필이라는 거는 항상 익혀져야지 돼. 그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에는 안녕하십니까 니하오마 그러잖아요. 내가 한국 유학생들한테 야 니하오마 앞으로 없어. 티더비 이거가 중국말로 티더비야.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에서 제일 사회가 안 되는 거가 제등필이야. 붓을 들 수가 들질 않아. 붓을 누르기만 해요. 눌러서 이게 시체 끌듯이 끌고만 가. 이게 필력이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야. 왜 그러냐면 행필할 때는 이렇게 들고 누르고 들고 누르고 가야지만 이게 가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이게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끄는 거지. 그러니까 필력에서 글씨에서 그 운필과 운율, 리듬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지. 따라서 이 붓은 딱 누르잖아요. 누르면 바로 들어야 돼. 들었다가 번쩍 들어본 거 아니라 들고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또 들고 들어지면 눌러져야지 되나. 눌러지면 빠르게 또 들고. 그래야지 이게 운율이 나오면서 필력이 강건해지고 해지는데. 아직 내가 그냥 이렇게 막 강연을 하고 있어요. 변 박사.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느라고 제등필 이것을 갖다가 요거는 1991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랑 선생한테 정성된 마음으로 헌정을 바치는 거야. 그래봤자 같이 사니까 내 집에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게 참 검소한 걸로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뭐 글씨를 잘 썼다 못 썼다 얘기하기 전에 검소하고 참 진실하고 성실하게 담겨 있다. 그 사람이 못나면은 검소하고 진실되면 돼. 근데 그 못나게 꼭 잘난 척 하려고 하면 글씨 다 망해. 사람도 막. 그러니까 그런 거야.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95년에 2005년에 했던 이런 작품 중에 하나. 이것도 저 보면 좀 깔끔하고 그 검소한 맛은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끝에 후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같은 거 이렇게 부르면은 끝에 뭐가 좀 이렇게 좀 여운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동배가 가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동배가 가시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조금씩만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 나와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그 뒤에 조금 추임새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조금 떨어져. 그런 것만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 됐다 하는 얘기야. 이것도 언젠가 한글 한글 초대전 예술전당에서 했는데 그때 낸 작품인데 지금도 요 한글 작가들이 그 당시는 눈여겨 보이지 않더니 지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글에서 제일 어려운 거가 한글하고 한문하고 썼었을 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글은 이모음으로 중심으로 내려오는 글씨고 한문은 가운데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심을 갖다가 서로 가운데로 맞춰져 가지고 전체가 조화롭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문만 많이 쓴 사람이 한글을 쓰면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글만 쓴 사람이 또 한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적응이 안 되니까 서로가 어긋나. 그래서 둘이 혼용체를 쓴다고 그러더라도 따로 놀아.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뭐 중심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게 중심을 가운데다가 두고 하고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문하고가 이렇게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지금 이런 거가 지금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내용하고 어제 그 홍은표 한글학자 그 홍은표 선생님도 그렇게 극찬한 거가 이거가 이렇게 내용하고 이렇게 내용하고가 따로 있지만 이 흐름대로 이 흐름이 같이 가니까 한글하고 한문이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단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서 참 이런 거는 고무적이고 참 필요하다. 그렇게 느낍니까? 한글 작가예요, 한문 작가예요? 한문? 작가 아니고.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상당히 그게 연구 과제가 돼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한문을 잘 안 쓰는 시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창하는 것은 한글 한문 혼용이 돼야지 되는데 그 혼용이 일본 같은 경우는 가나를 쓰고 하는데 그 가나는 한자에서 나오는 그 부수를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매치가 돼.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더 한글 초창기 거를 갖다가 분석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같은 경우는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글씨들이 중심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필사체 조금만 저강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그때 한문 작가들이 글 썼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더라고. 근데 그 숙종 이후로 이렇게 17세기 이후로 궁체같이 이렇게 그 뭐랄까 정립이 된 이후서부터는 그런 것이 이모음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달라지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맞춰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깊은 거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아까 같이 저런 계통에서 이 뒤로 가는 그런 품격이 나타나는 전환점을 이루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내가 쓴 거예요. 항주에서 유학하던 중 누추한 우리 집에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누실명이 그 생각나 취한붓을 휘둘렀대. 그러니까 이 당시 내가 그 한 25평 이렇게 저 방을 빌려서 논문을 쓰고 있었었는데 그 한방원이전 서재, 그 한방원이전 그 글 쓰는 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술 먹고 그런데 그 녀석들이 좀 피례를 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냥 그때만 해도 내가 손 닦고 막 작품하고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때란 말이야. 종이 접고 막 이럴 때인데 이놈들이 저 하면서 글씨 쓰라니까 그냥 담배부터 그때 담배도 그래도 많이 폈어. 이러더니 이렇게 써. 건방지게 한량 없잖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딱 써놓고 보니까 멋있어 자연스럽고. 그래서 나도 흉내 나가지고서 나도 그렇게 써봤어. 술 먹고. 술 먹었는데 무슨 짓을 못해. 술 안 먹으면 못해 그거를. 내가 괜히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거 먹도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번지잖아. 처음에 이게 잘 조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할 때 되게 앞으로 글 쓰는 사람들 이게 처음에 어색할 때는 옆에가 빈종이 하나 나가지고 한두 글자를 쓴 다음에 쓰면은 이게 이어서 쓰는 것 같아서 자연스러워. 근데 되게 처음에 쓰려고 그러면 먹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됐어. 그 대사 말도 안 이렇게 쭉 그냥 써 내려갔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워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고선 요거는 안 했, 낙관을 안 했단 말이야. 안 하고 이걸만 놓고서 헤어졌잖아. 그 다음 날 아침에 해서 일어나서 좀 치우려고 보니까 괜찮아 보여. 어제 막 내가 장난친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사람이 기초는 항상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유치원이면 다 배워. 유치원 다 배우면 그게 기초야. 지금도 그러니까 사회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 2년 정도면 기초 다 돼. 그 다음에 뭘 쓸 게 없으니까 임무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빨리 그래서 작품을 해요. 작품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올바른 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기초가 튼튼하고 저기 하니까 걷다가 조금만 풀어만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들어가. 한석봉이 그날 엄마만 안 만나고 그날 그냥 좀 땡땡이만 깠었으면 아마 걔는 충분한 제일의 대가 같았을 거라. 그날 한석봉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절에 가가지고 종이 접고 꼬박꼬박 이거 쓰는 거 그건 쓰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건 과거에 그 천자문 글 가지고 그거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실용세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하는 거 봐봐요. 삐뚤삐뚤하고 크고 작고. 지금 그게 글씨가잖아. 지금 글씨가 꿍꿍짝 크고 작고 이렇게 이게야지 조형미도 있고 율동미도 있고 어떤 뭐가 있고 그러지. 꼬박꼬박 쓰는 거는 이건 완전히 사경체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건 예술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만나야 돼 엄마를. 그래서 지금 이거 봐봐. 어색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가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하고 다 보니까 이 전체적 조화가 이것만 다 이렇게 봐도 조화가 된다. 이 글자를 보면 엉성하지. 그러나 이게 중심하고 이게 딱 보면 이게 바로 저 기초가 잡힌 사람은, 그리고 글자를 아는 사람은 글자에서 벗어나지를 않잖아,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이거 하고서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뭐 이런 글